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4일 토요일 밤 10시 반 정도 됐네요. 어저께 예고한 대로 오늘 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어저께 제 영상을 보시고 저를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뭐 처벌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저 어저께 말씀드린 카카오 신고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올해 안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계속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한 번 정도 누락했다고 큰 문제 안 생기고, 그리고 금액이 4,600만 원 이상 넘어가고 수입이 많은데 누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전체 수입이 4,600만 원 이하로 되는 상황에서는 누락했다고 크게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이 이번 달에 렌트카드 보험이 되고 자차가 1억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바뀐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면 자차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한 40~5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자차 보험료가 되게 비싼데, 기존의 대리운전 보험 자차 보험료가 3천만 원이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 1억으로 올랐는데 보험료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료가 그나마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대비하면 최소 2배는 올라야 돼요, 보험료가. 근데 자차 보험료가 3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한 10%에서 20% 정도만 올랐기 때문에 제가 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갱신이 돌아오시는 분들은 다 특약이 되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보험료가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불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좋으실 거예요. 보험료가 한 2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한 10%, 20% 오른 거기 때문에 특약되는 보험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렌트카 같은 경우는 국산차로 나가는데 30일 한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렌트카를 고객이 안 쓰면 렌트카 비용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고객들이 자기 차를 수리할 때 렌트카 비용을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렌트카 비용은 사실 안 줘도 된다. 그거는 우리 기사분들이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안 주는 거다. 기사님이나 보험사에서 고객한테 렌트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할 뿐이지, 렌트카 비용을 안 준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는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그 렌트카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10%도 안 되니까 나머지 90%는 아직 가입이 안 돼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게, 내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 낸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카를 고객이 해달라고 해도 그거는 해줄 수 있으면 해주지만 해줄 수 없으면 못 해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제가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렌트카 비용 안 줘도 됩니다. 예,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계속 문의 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만큼 이 문제가 좀 말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특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보험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자차 한도가 3천만 원인 게 약간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1억으로, 물론 1억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1억 정도면은 99.9%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천만 원 넘는 사고는 거의 안 나요. 제가 지금 경험으로, 제가 23년 정도 대리운전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사분들이나 주변 동료 회사 기사분들 사고 난 거 얘기 들었을 때 23년 동안 딱 2번 들어봤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사고 났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더 좀 있겠죠. 근데 제가 들은 거는 2번이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이 없다. 너무 불안해 하시진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한 가지 말씀을 빼먹었더라고요. 근로장려금 본인이 통장에 압류되신 분들은 세무서에 가서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현금으로도 줍니다. 근데 현금으로 어떻게 주냐면 우체국 환으로 와요. 9월 달쯤에 우체국 환으로 우편으로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서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통장이 없으셔서 신청도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현금으로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렌트카 특약되는 보험이 탁송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당 대리해도 허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탁송 보험 들고 계신 분들은 가입하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탁송에서는 특약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대리운전 건당으로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카카오만 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을 아직까지는 들 수가 없습니다. 월보험이나 일보험으로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만 특약을 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고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타이어로 어디를 살짝 넘어갔는데 고객은 휠까지 상처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기사분은 그냥 단지 거기 넘어갔을 뿐이지 소리도 안 났고 휠 기스가 날 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고객은 계속 그 휠에 기스 난 게 기사가 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회사를 불러서 이 상처가 지금 난 건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이 와서 이게 지금 난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안 한 건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난 것 같다 하면 보험 처리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안 한 거를 했다라고 고객이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법원을 갈 각오로 안 한 건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인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번복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안 한 것 같다라고 나중에 얘기하면 그거는 참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합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근데 내가 안 했을 때는 끝까지 안 한 것 같다, 근데 확인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도로변 주차장인데 이렇게 90도로 주차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살살 뒤로 빼는데 진행하던 차가 와서 뒤를 받은 거예요. 후진해서 빼는 차가 과실이 크잖아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과실이 큽니다. 후진하면서 차를 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과실은 인정을 하는데 과실 비율 때문에 이제 언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당시에 상대방 차 운전자랑 과실 비율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싸워봤자 반영이 전혀 안 되고요. 어차피 보험사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과실 비율 10%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 운전자랑 싸우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리운전 보험 사고는 어차피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고 건수로만 들어갑니다. 100만원짜리 사고건 1억짜리 사고건 어차피 한 건이고 금액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상대방하고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봤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30만원 면책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에 대한 렌트카는 보험사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고객님이 요구해도 죄송합니다, 전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해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없으면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금, 본인이 운전한 차를 수리한 공업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업사에다가 30만원 주면 끝나요.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고 한 건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걱정하신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면책금 30만원 내면 이게 100만원짜리 사고건 1억짜리 사고건 그냥 사고 한 건으로 남는 것 뿐이니까 사고 나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사고가 2건이 나면 갱신이 안 될 수가 있으니 한 100만원 미만의 사고는 웬만하면 현금 처리해서 합의하는 게 좋고, 그리고 처음에 보험 접수를 했더라도 고객하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합의하고 보험 접수 취소하면 보험 접수 안 된 걸로 나오니까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KB손해보험은 제가 한 5, 60만원 정도는 무조건 현금 처리하고, KB손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는 100만원까지도 웬만하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보험사는 환입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까지는 현금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전화 오시는 게, 다른 기사들은 오다가 뜨는데 나만 안 뜨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지만 소속사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다를 올리는 많은 상황실에서 오다마다 55세 이상 못 잡게 체크할 수가 있고, 또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오다를 못 잡게 체크하고 오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다는 그 해당 연령 되시는 분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60세 넘으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 비해서 오다가 많이 안 보입니다.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보험료도 더 많이 내시는데 오다도 더 안 보이니까 진짜 이게 좀 억울한 일이긴 한데, 이게 오다를 올리는 회사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다가 많을 때는 좀 덜 체감을 하는데 오다가 없을 때는 확연하게 안 보이니까 요즘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콜마너 건당 보험이 56세 이상이신 분들이 예전에 한 1,300원대였는데 이번에 메리츠로 바뀌면서 한 건당 2,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건당 보험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일보험으로 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일보험을 들면 그걸로 로지, 콜마너, 카카오, 티맵까지 다 보험료 커버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5만원 충전해드리고 2달 간격으로 5만원씩 8번 총 40만원 지원해드리고 또 주변에 기사님들 일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소개해주시면 소개비도 10만원 드리니까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희 회사가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카카오나 티맵만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오셔서 일보험 들고 하시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나 티맵에서 제휴콜 타시면 건당 보험료 나가는데 일보험 들고 하시면 제휴콜 보험료도 안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